이때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구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어제 스타쉽 7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비행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 발사체 회수에는 성공을 하는 아주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발사 장면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발사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개의 엔진이 모두 켜진 상태에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도하고 고도, 그 다음에 이 메탄 연료와 그 다음에 제산소 산화제를 이용을 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산화제가 조금 더 빨리 달면서 그 산화제를 받아서 믹스를 해가지고 이 연료를 발사를 하면서 이 엔진에서 모든 것을 소화를 해내면서 이 로켓이 추진력을 얻는 상황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열재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단열재가 처음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폭발을 했던 거는 단열재가 이유였던 거는 아니기는 한데, 단열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은 핫 스테이징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이제 1단이 분리되는 핫 스테이징 단계가 일어나죠. 네, 핫 스테이징 일어나면서 나는 이제 돌아간다 이러면서 가고, 이번에는 이렇게 엔진 하나가 종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3개도 마저 꺼지고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장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1단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아직 고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스테이징을 보호해주고 있는 핫스테이징 링을 분리를 하는 장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슈퍼 엔진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자, 이제 돌아오고 있죠. 고도가 15km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죠. 랜딩번을 켰죠. 13개의 엔진 모두 들어왔고요. 마지막에 방향 제어를 하면서 3개의 엔진만 켜고 이 3개의 엔진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발사대로 돌아오는 장면.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단의 산화제하고 메탄이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2단의 엔진이 꺼지기 신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가운데 엔진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쉽은 잘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엔진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죠? 이 엔진이 바로 꺼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타쉽이 봤을 때 한쪽 엔진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타쉽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구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될 겁니다. 엔진이 지금 3개가 꺼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속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엔진이 하나 더 꺼지기 시작했죠. 마저 해수면 엔진 전부, 그 다음에 진공 엔진 2개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까지는 산화제와 메탄 엔진이 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메탄이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메탄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탄이 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서 누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이 하나 남기고 꺼지면서 8분 26초에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머전시 모드로 강제 폭발시킨 건지 자동 폭발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동 폭발 시스템이 작동을 한 건지 아니면은 봉합이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오면서 폭발이 된 건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분 26초에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멈추면서 이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8분 26초 후에 지금 이게 스타쉽이 폭파가 되면서 잔해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의 이름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잔해는 어디서 떨어졌냐면은 터크스 앤 케이커스 아일랜드 인근 카리브해 상공에서 목격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면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구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가 스페이스 X가 발사된 장소입니다. 보시면은 스페이스 X 스타쉽 올빗 런치 패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장면이 관측이 된 곳이 바로 여기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이쯤 터져가지고 폭발한 잔해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상공 북쪽하고 이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 해안가 대부분 요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날고 있었습니다. FAA가 갑자기 경고를 내렸거든요. 푸에르트리코행 요 스피릿 항공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베리아 항공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거, 요 근처에서 오다가 갑자기 가는 길에 방향 갑자기 틀어서 도망가죠. 가다가 돌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뺑뺑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 근방에서 터졌거든요.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도 경보 시스템은 아주 잘 작동하죠. 비행기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근방에 있던 비행기들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심지어는 기장님도 촬영했어요. 이 기장님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FAA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다 경고를 하면서 근처에 있던 비행기들은 다행히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다 무사히 피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첫 번째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왔습니다. 엔진 방화벽 위쪽 공간에서 산소와 연료 누출이 발생을 했고, 이는 배출 용량을 초과하는 압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만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사에서는 누출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간에 불이 났으면은 소화 장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배기 면적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조금 멋있어요. 다음 달에 스타쉽 8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우리 문제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단 몇 시간 만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발사 일정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스타쉽 내부 구조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용된 거는 이렇게 내부 구조가 공개가 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큰 엔진 요 뒤쪽까지 3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엔진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액체 메탄이 들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액체 메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은 산화제가 들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산화제와 함께 이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섞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섞여서 엔진이 팍 하고 추력을 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엔진 방화벽 위쪽 공간에서라고 그랬습니다. 엔진 방화벽 위쪽 공간이 어디냐면 여기 공간이에요. 여기 방화벽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아주 차갑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뜨거운 부분이다 보니까 보온병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화벽에서 아마 누출이 있어가지고 이 산소 그 다음에 연료가 섞여 있는 요 층에서 누출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방호스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타쉽 엔진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압력밥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고압, 거의 대기압의 한 300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대기압으로 연료하고 산소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높은 압력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마치 고압 호스에 구멍이 났을 때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이 호스 완전히 뱀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움직이면서 이 연료가 새면서 공기를 끌어당기면서 물방울이 그냥 사방으로 튀죠. 이런 거를 우리가 난류라고 부릅니다. 이 누출된 연료하고 산소가 이 진공으로 되어 있다는 이 공간 안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갇혔을 때 계속 이것들이 새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 풍선에다가 공기를 계속 불어넣는 것 같이 터져버리죠. 작은 불꽃만 있어서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누출이 생길 거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면서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일론 머스크가 일단 분석을 한 거는 그렇게 생겨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꺼진 엔진이 가장 먼저 폭발을 한 것은 요 해수면 엔진 중에서
뒤쪽에 있는 엔진이 가장 먼저 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엔진이 꺼지고 이렇게 차례로 바깥쪽에 있는 엔진 그리고 이쪽 엔진이 꺼지면서 요 세 개의 엔진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구 쪽으로 틀어지면서 아마 여기서 우리가 자동 폭발 시스템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먼저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압력이 높아서 누출이 생긴 건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누출이 생긴 건지 요것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하고 스페이스 X 팀이 아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게 이제 기존의 스타쉽이 아닌 스타쉽 버전 2였잖아요. 용량이 기존보다 25%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었어요. 아마 그러면서 조금 기존의 이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걸로 계산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직 우리가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고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2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발사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1979년도에 이제 이 스카이랩, 미국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죠. 이 스카이랩이 정말 쾌적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우주 정거장 전에 미르라는 우주 정거장이 있었고 스카이랩이라는 우주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 정거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지구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터지는 장면도 사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스카이랩이라든지 이것도 미르의 한 장면인데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폭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아름답다, 예쁘네, 괜찮네, 저걸로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이 이게 저도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2003년도에 벌어졌습니다. 2003년도면 제가 미국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지역이었거든요. 콜롬비아호가 돌아온다고 해서 뉴스에서 막 중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오기 전 지역부터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폭발을 하면서 텍사스 상공 전 지역하고 텍사스 아래쪽에 루이지애나 쪽에 이 잔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텍사스에 있는 거의 모든 경찰들이 동원이 되면서 이 잔해를 수습을 하고 이분들의 이제 산화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산화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콜롬비아호가 들어오는 장면이었는데 이미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조각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모든 잔해가 분리돼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안타까웠던 장면이고 하늘에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7명의 우주인이 모두 산화를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 X 발사하는 장면을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링크입니다. 이 스타링크가 2022년도에 49기가 올라갑니다. 그 중에 40기가 태양 지자기 폭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풍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당시에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500억이 넘는 그 가격의 스타링크 49기 중에서 40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다 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태양풍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왜 우리 물총 같은 거 쏴도 어떤 부분은 또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40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궤도에 떠 있는 스타링크가 지나가는 모습은 여러분들 밤하늘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야, 이거 천문학자들이 보면은 진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링크가 한 7,000기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총 4만 기 정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스타쉽 7차 발사에 있어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과 그 원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랩터 3 엔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랩터 2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개조된 랩터 3 엔진도 스타쉽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항성의 우주 속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